너 같은 불효자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통곡하시겠다.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불효,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사는데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선 아내 눈치 보고 이제 엄마한테도 욕먹어야 돼. 민수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 위에 올려놓은 접시를 쾅 내려쳤다. 접시는 산산조각 났고 가족의 마음도 같이 금이 갔다. 지영은 말렸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의 눈이 떠집니다. 68세의 몸은 이제 긴 잠을 허락하지 않았죠. 거울 앞에 선 정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구나. 정순은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 길을 혼자 걸어왔거든요. 도매시장에서 나무를 사온 정순은 오전 8시에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네 반찬가게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시금치 한 봉지만 주세요.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넉넉히 담아준 시금치 봉지 위에 작은 오이 하나를 슬쩍 얹어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애들 간식으로 드세요. 이런 정순의 인심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항상 덤을 얹어주고 단골 손님들의 안부를 챙기며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가격도 깎아주곤 했거든요. 정순 아줌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손님들의 고마운 말에 정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김씨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정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어. 방금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내 아들이 급하게 너를 찾는데. 정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찾는다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빨리 연락하라고 하더라고.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김씨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 지영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민수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라진 심장박동 때문에 숨이 가빠왔지만 걸음만큼은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로 달려가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전화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지영이가?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제삿날 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정수는 한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삿날 얘기가 그렇게 급할 리는 없는데 말이죠. 제삿날이 뭐 급해서 그래?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달리 했으면 해서요. 올해도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내 아버지 혼은 이 집에 있으니까. 정순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민수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사 음식도 힘들고 아내도 부담스러워해요. 차라리 간단히 추모만 하죠. 민수의 말에 정수는 핏대가 세워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 제사를 간다니?
정순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제사 지내봐야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민수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즘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을 줄이려 했지만 정순에게는 그것이 곧 남편과의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귀찮다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영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형식적으로만 참석할게요. 민수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당신 제사조차 부담스러워한다니.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와 결혼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냉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니 제사가 무슨 죄인지. 남편 살아있을 땐 든든했는데 이젠 나 혼자 버티는 것 같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남편의 제삿날인데 벌써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된다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수는 두려웠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정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고집이 센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지을 뿐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을 일주일 앞두고 정수는 아들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올해도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내자. 내 아버지 호는 이 집에 있으니까. 정순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전화 너머로 민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사 음식도 힘들고 아내도 부담스러워해요. 차라리 간단히 추모만 하죠. 민수의 말에 정수는 핏대가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을 줄이려 했지만 정순에게는 그것이 곧 남편과의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를 간단히 추모만 한다고?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민수의 차가운 대답에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마지못해 제사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이미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제삿날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제사상을 차리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여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 지영이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네요. 지영은 형식적으로 인사한 후 제사상을 보며 살짝 찌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간단히 하자니까요. 지영이 제사 준비를 도우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한텐 간단할지 몰라도 내겐 남편이야. 내 시아버지인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수가 술기운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 벌써 시작했네요? 민수가 대충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술을 마시고 와? 아버지 제삿날에 술을 마시고 오다니 이게 아들이 할 짓입니까? 아,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다고요. 민수가 변명했지만 정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시면서. 민수도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터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공기에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민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우리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세요. 민수가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선 아내 눈치 보고 이제 엄마한테도 욕먹어야 돼? 민수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효?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사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술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가 서러우시지. 정순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던 중 사소한 말이 폭탄이 되었습니다. 너 같은 불효자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통곡하시겠다.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위에 올려놓은 접시를 쾅 내려쳤습니다. 접시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에 지영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하지만 가족의 마음도 그 접시처럼 이미 금이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였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잠시 정신이 돌아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가 말을 더듬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버지 제삿날인데 이 집에서 나가라고. 민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지영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깨진 접시 조각들과 엉망이 된 제사상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드리게 됐네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사상 차리기는 이미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남편을 기리는 거룩한 자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 작은 대화가 갈등의 불씨가 되어 이제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집을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아 엉망이 된 제사상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도 여기저기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드리게 됐네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엎어진 음식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제사는 지내야지.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모두 떠났지만 남편만은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접시를 꺼내어 남은 음식들을 다시 담고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순의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정수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혼자라도 당신을 모셔야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 기운은 완전히 깨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어디 갔어?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정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못났습니다. 민수가 남편 사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며 나간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제가 집을 나가면서 지영이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저한테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의외였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분의 어르신으로서 존중해 드렸어야 했는데 정수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제사는 다시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다시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버지가 그리워요. 하지만 그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마음을 몰라. 정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모든 게 든든했어. 하지만 이제는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야 내 아버지를 잊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외로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생활비가 부담스럽다고, 그런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아직 믿기가 어려워.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이겠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엄마,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사 지내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시아버지를 모시는 마음도 배우고 싶고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일어나 엉망이 된 제사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협력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시킬까? 세 사람이 함께 제사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고 민수와 지영도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접시는 여기에.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순이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절을 올리자.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찾아뵙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사과는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 정순의 차가운 말에 민수와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너희들은 매번 똑같아.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엔 또 똑같은 짓 하잖아. 정순의 말에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엄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정순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지영도 민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오히려 피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엄마를 멀리하게 됐어요.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그렇게 말하고는 결국 똑같아져.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 일어나더니 정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내일부터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지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매일? 네, 매일이요. 그리고 어머니 반찬 가게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수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집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제가 대신할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약속? 너희들이 한 약속이 한두 개야? 모두 다 어겼잖아. 정순의 냉정한 말에 민수와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엄마가 절 용서해 주실까요? 68세 어머니 앞에서 우는 아들의 모습에 정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민수가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지영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달라져 보이겠어요. 제발.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 정순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또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정순의 말에 민수와 지영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지만 정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순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 하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적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가슴에 통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민수와 지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세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놀란 거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세요. 지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순은 완강했습니다. 병원은 싫어. 집에서 쉬면 돼. 민수는 어머니의 완고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민수는 술기운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해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정수는 바닥에 쓰러지며 충격과 수치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 피와 살로 키운 아들이 내게 손을 올리다니. 이게 무슨 천벌인가. 지영은 경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한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발. 민수가 애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손을 대? 지영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실까? 지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가게 문도 닫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지영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정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수는 집 안에 있었지만 아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옛 이웃 아줌마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다가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을 보고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순아, 무슨 일 있어? 며칠째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정수는 이웃 아줌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사 때 일어난 일, 아들이 자신에게 손을 댄 일까지. 순자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웃 아줌마는 놀라며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줌마의 다음 말이 정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순아, 자식이 뭐 대단한 줄 아냐?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해. 정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무작정 참기만 하면 안 돼. 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웃 아줌마의 말에 정수는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아들에게만 매달려 살았나?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사는 남편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는 굴레가 되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집착하는 대신 이제는 자신을 치유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 말 들으니까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 정순이 이웃 아줌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떠나고 나서 정수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정순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네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민수인가 싶어서 정순은 무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정순 언니, 저예요. 김순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어주자 김순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가게 며칠째 안 열어서 걱정됐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김순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정순이 대답하자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언니 같은 분이 우울해하시면 동네가 다 우울해져요. 김순자의 말에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물론이죠. 언니 반찬 없으면
우리 가족들 뭘 먹고 살아요? 김순자의 농담에 정수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가게 다시 여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김순자가 떠난 후 정수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정수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정수는 새로운 결심을 굳히며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던 터라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수는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나무를 사와서 정성스럽게 묻히고 있는데 김순자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언니, 다시 문 열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김순자가 말하자 정수는 평소처럼 넉넉히 담아주며 오이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서비스야. 애들 간식으로 줘.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정순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인 박영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어디 갔었어? 며칠째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네. 몸살이 났었어요. 정순이 대충 둘러댔지만 박영희는 예리했습니다. 몸살? 얼굴 보니까 몸살이 아니라 마음살인 것 같은데? 자식 때문이지? 박영희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결국 박영희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사 때 일어난 갈등, 민수가 자신에게 손을 댄 일까지. 아들이 어머니한테 손을 대다니 그게 말이 돼? 박영희는 놀라면서도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순이 말하자 박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뭐야? 사람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놈을 왜 감싸? 정순아, 너 이제 68살이야. 언제까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거야? 박영희의 직설적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에도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박영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어?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한 일 때문에요. 어머니, 민수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지영은 정순의 차가운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민수를 말렸어야 했는데.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도 이제 그만해. 정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와 연을 끊으세요.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해드리는데 차라리 연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나서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하고 싶었지만 정말 연을 끊자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민수 때문이에요.
민수가 어머니한테 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서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놈이 그렇게 괴로워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매일 밤 술 마시면서 울고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손을 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거든요.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괴로워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받은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워. 그 순간 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저는 어머니를 정말 엄마처럼 생각해요. 지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백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제겐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서툴렀어요. 지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민수도 정말 변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영의 간절한 물음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 사진이 있는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가게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순과 지영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히 야위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시 한번 불렀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정순의 차가운 반응에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영이 일어나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정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손을 댄 건 없어지지 않아. 민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영도 놀랐습니다. 자기야. 엄마,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머리를 조아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그런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제사 때는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지영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상처만 드렸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너희들, 일어나라고. 정순이 말했지만 민수와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변하고 싶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변하고 싶다고? 너는 매번 그런 말만 해. 정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믿어? 정순이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정순과 지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게 싫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민수야, 그건 너무 성급해. 지영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말이 안 돼. 민수의 말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집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제가 대신하겠어요. 민수의 구체적인 약속에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하겠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민수가 울며 무릎을 꿇었고 지영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용서했겠지만 이제는 신중해졌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정순이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정순이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의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없어. 정순의 솔직한 말에 민수와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5년 동안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는데 어떻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어?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사는 간소하게 하자. 대신 우리 마음만은 정성껏 모시자. 나도 이젠 내 삶을 살고 싶다. 정순의 말에 민수와 지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6개월 동안 지켜볼 거야. 그 기간 동안 약속을 지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민수와 지영은 어머니의 조건부 용서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6개월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꼭 증명해 보이겠어요.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꼭 보여드릴게요. 지영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수는 남편 사진이 있는 집 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볼게요. 드디어 정순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무엇보다 정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무거운 것들도 옮겨주면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엄마, 수도꼭지 좀 봐드릴게요. 민수가 말하며 공구를 꺼냈습니다. 지영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지영이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에 정순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제사상 대신 간단하면서도 정성스러운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한 그릇,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그런데 이제는 복잡하게 안 해도 돼. 정순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민수도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으로 일찍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 인사드릴게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남편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년의 싸움과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올해는 조용하게 모셔요. 우리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정순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어떤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정말 많이.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법을요. 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너도 고생 많았어.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정순과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한 달 전에요. 대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엄마 가게 근처에요. 민수야, 왜 말을 안 했어?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하지만 이제는 스트레스도 없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엄마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해? 엄마,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가 6개월 동안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진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정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이 변한 게 보여. 그리고 나도 많이 변했어. 정순의 말에 민수와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알겠다.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정순의 내면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 엄마. 민수가 감격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강요하지 말자.
나도 너희들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나를 이해해줘. 당연하죠, 어머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앞으로도 간단하게 하자. 대신 마음만은 더 정성스럽게. 정순의 제안에 민수와 지영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많이 돌아왔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됐네요. 정순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상처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 흔적은 세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자신의 삶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민수와 지영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가게 문을 열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정순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68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민수가 자신의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 바로 옆이에요. 정말 맛있으니 한번 가보세요. 민수가 손님에게 어머니 가게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